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원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회사의 실무적인 부분만 배우는 것보다 경영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 역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었기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첫 학기는 낯설고도 바빴습니다. 수업 준비와 과제, 회사 업무를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배우는 즐거움과 새로운 만남에서 오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반 직장인이었지만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고 싶은 큰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는 학업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항상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며 교수님과 소통하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씩 그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같은 조별 과제팀에 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과제 주제는 기업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는 본인의 회사에서 진행했던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이야기하며 팀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큰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팀으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해외 주재원이 되어서 우리 회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지금 가장 큰 목표예요.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고, 저 역시 제 목표와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단순한 팀원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수업 후 같이나마 토론을 이어가거나 학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더 깊이 공유했죠. 그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항상 열정적이었고, 그 성실함이 제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업이 끝난 뒤 저를 따로 불러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저희 과제팀 미팅 외에도 자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서로 조금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그의 성실함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보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 역시 긍정적으로 답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으로 발전한 후 저희는 함께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목표를 응원하며 바쁜 학업과 일상을 함께 했기에 졸업은 단순히 학업의 끝이 아니라 저희 관계가 더 단단해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석사까지만 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이 흐름을 이어서 박사 과정까지 가보는 게 어떻겠니? 라며 권유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반면 남편은 석사하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학업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주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 내 여러 기회를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죠.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기에 그 과정에서도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해외 파견 기회는 뜻하지 않게 무산되었고 회사 내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점차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성실하고 열정적이던 남편이 처음으로 좌절을 겪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했는데도 결국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해. 당신 해온 노력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당신의 성실함과 열정은 분명 기회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준비해 보는 건 어때요? 나는 항상 당신을 믿어요. 제 말에 남편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최대한 그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고 어딘가 결심한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정말로 속상했어. 그런데 너랑 얘기하고 네가 항상 내 곁에서 날 믿어준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아직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건 없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자신은 있어. 나 자신을 믿고 너도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하자.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의 자신감과 진정성에 더욱 끌렸던 저는 그 자리에서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자신감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진심은 제게 더없이 큰 신뢰를 주었거든요. 그는 비록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이 저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희는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웃으며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랑의 결실로 결혼식을 올렸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혼 후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회사에서 조금씩 중요한 일을 맡아 경험을 쌓고 있었고 남편 역시 직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닦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젠 네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내가 맡아온 이 자리를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너무나도 뜻깊고 큰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아버지 곁에서 배우며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저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을 안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던 중 남편이 저를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고 무언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며 그를 바라봤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너한테 아버님 자리를 물려준다는 거 나 좀 서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그의 표정을 바라봤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보다 경험도 많고 실무적인 부분도 훨씬 많이 알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남자잖아? 장인 어른이 그 자리를 나한테 먼저 고려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나를 건너뛰고 너한테 그 자리를 주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네가 아버님의 딸이라지만 나도 가족인데 그런 결정에서 내가 배제됐다는 게 너무 서운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했는지.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다 무시하고 단지 당신이 더 경험이 많고 남자라는 이유로 서운하다고 말하는 거야? 널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네 노력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장인어른 입장이라면 그래도 나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회사 경영이라는 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잘할 거라는 건 알지만 나한텐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 솔직히 섭섭해. 당신은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당신 말은 마치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이건 아버지의 결정이야. 남편의 대화에서 받은 실망에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직접 만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불편했지만 그저 잘 대화하려고 노력하자고 마음먹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태도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쏘아 붙이셨거든요. 너 지금 네가 우리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있다는 거 네가 정말 모르겠어? 내가 너 들어올 때부터 봤어. 뭔가 우리 집이랑 안 맞는다 싶더라니. 결국 이렇게 아들 앞길 막는 여자라는 게 드러나는구나. 어머니, 제가 남편이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제가 자리를 맡게 된 건데 그걸 두고 저를 이렇게 비난하시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네가 그 자리를 맡는 순간 우리 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니? 사위가 더 위안이야? 너보단 내 아들이 그 자리에 더 맞지 않니? 사돈이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어? 그런가 봐. 어머니, 그건 제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남편이 무슨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요. 그의 앞길을 막을 일도 없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소리를 하냐고? 네가 지금 우리 아들을 초라하게 만들잖아. 우리 아들에게 그 자리 준다고 하면 걔가 거절했겠니? 받아서 잘 해보겠다고 힘을 쓰지? 어머니, 저도 지금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남편도 저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걸 서운하다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그 일은 아버지의 사업체고 제가 아버지의 딸입니다. 너 참 뻔뻔하구나. 그래, 너 잘 살아봐라.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변해도 너 후회하지 말아라. 상관도 하지 마.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너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알았냐?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반복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뻔뻔한 건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 역시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한 서운함과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은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딴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일이라고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준 채 웃음을 터뜨리거나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외출이 잦아지고 집에 있어도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마주하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았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의 태도는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의 행동을 두둔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네가 다 잘난 척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여자로서도 아내로서도 빵점이야, 빵점.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비난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뤄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회사까지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맡고 나서부터 매출이 떨어지고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회사는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가 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맡기신 자리가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걸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 자리를 맡기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아졌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남편과의 갈등, 시어머니의 비난, 그리고 회사의 어려움까지 겹쳐지며 저는 모든 것이 제 책임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회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까지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이뤄온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셨기에 그 소식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진 물론 저 역시 너무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로부터 들은 설명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었으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눈물을 참으며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소원해졌다 해도 그는 제 배우자였고 이런 가족의 위급한 상황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그에게 전화를 100번은 넘게 했고 문자도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 간절한 메시지 보냈지만 남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주변 지인을 통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제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일부러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몇 번이나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왜 답장 한 번 없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왜 내가 답장을 해줘야 하는데? 네가 혼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것도 네가 네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그 자리를 맡아서 그런 거잖아. 쌤통이다 진짜. 그리고 네 엄마?
네가 그렇게 나대더니 결국 네 엄마까지 잡아먹은 거 아니야? 다 네 탓이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게 웃기지도 않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그게 정말 할 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있어? 힘들긴 네가 자초한 거지.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그리고 난 바빠. 더 이상 이 얘기할 시간 없어. 그는 저를 뒤로 한 채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상처 주는 말들은 그날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제가 보낸 문자와 전화를 일부러 무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음을 깨닫겠습니다. 그날 병실로 돌아오며 저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겨우 다잡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애써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까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을 오가는 것도 힘겨운데 아버지까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가고 있었죠. 그 상황 속에서 회사 운영까지 감당한다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제가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을 돌보는 것도 너무 버겁고 회사 문제까지 신경 쓰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알겠다. 나도 네 마음 이해한다. 이 상황에서 네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회사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한때 아버지 회사의 중요한 임원이셨지만 개인적인 비극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치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그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꾸준히 챙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겠다며 그분은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제가 맡아서 다시 일으켜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비록 회사를 넘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남편과의 관계에 또 다른 파국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감정이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너랑 있으면 내 인생까지 끝날 것 같아. 네 부모님 아프신 거? 네 회사 상황? 전부 다 빚쟁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회사를 맡았으면 끝까지 잘했어야지. 그 자리에서 네가 무너지니까 너희 부모님까지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난 더 이상 여기서 같이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바로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네 아들도 네 남편으로 충분히 했어. 이쯤에서 그만 끝내라. 우리 아들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 있어. 아주 착하고 성실한 애야. 그 애랑 결혼시켜야겠어. 위자료 줄게. 얼마나 원하는지 말해. 그런데 빨리 끝내자. 더 이상 너랑 얽히고 싶지 않아. 너는 네 인생 알아서 살고 우리 아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당신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저는 차분히 말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듯한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을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치욕과 배신감은
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았고, 한동안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회사를 아버지의 지인에게 넘기고 나서는 마치 삶의 무게가 덜어낸 듯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죠. 제가 그토록 노력하고자 지키고자 했던 자리와 명예가 모두 손에서 떠나간 뒤 제 자신을 증명할 무언가를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셨고 아버지 또한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의 건강 회복과 제 삶의 재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삶을 크게 바꾼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했던 그 지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었던 그는 회사를 어렵게 인수한 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회사의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고 그는 점차 제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회사의 대표로 저는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으며 든든히 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흔들림 없는 굴지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로 출근해 제 자리로 갔습니다. 매일과 다름없는 일상이었고 데스크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려던 순간 눈에 띄는 한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담겨있던 서류는 다름 아닌 이력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지원서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력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이력서와 함께 간단한 메모를 남겨놓았는데 내용은 더 황당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내가 배운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한다. 어차피 내가 너와 함께 일하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어처구니 없는 그의 태도에 저는 분노와 어이가 뒤섞인 감정으로 서류를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과거의 저를 짓밟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며 떠난 그가 이제 와서 우리 회사에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았죠. 결국 그 이력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말까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울리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오랜만이야. 너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자. 그땐 내가 많이 부족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 같이 그 회사를 되찾아보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삶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마치 우리가 어제 헤어졌던 연인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뻔뻔함이 느껴졌습니다. 임원들 소개를 보다가 네 이름 보고 알았어. 네가 여전히 그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걸.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나는 네가 더 높은 곳에서 빛나야 한다고 생각해. 너와 내가 함께라면 그 회사를 다시 되찾고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을 거야. 그 여자랑 이미 끝났어. 미련도 없어. 내가 그때 어리석었지. 하지만 이젠 달라.
네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 내가 잘못한 거 알거든? 너도 알잖아. 우리가 정말 잘 어울렸다는 거.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변명과 다짐을 늘어놓는 동안 저는 제 옆에 놓인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려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띤 채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야.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엔 내가 다르게 해볼게. 네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진심을 보여줄게. 그러니 기회를 줘.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아 옆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 당신이 받아줘야겠어. 남편이 전화기를 받아 들었을 때 그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평소엔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지만 제 전 남편과의 대화를 들은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너 있는 대로 쫓아가서 네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야 정신을 차리겠냐? 너 같은 놈이 이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마라. 내가 아는 선에서 네가 어디 가도 일 못하게 막아줄 테니까 다시는 우리 인생에 기웃거리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위험이 가득 차 있었고 저 역시 옆에서 그를 바라보며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마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는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제가 재혼했으며 지금의 남편이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네? 뭐죠? 아니 당신이 뭔데? 뭐긴 뭐야 남편이지. 지금 이 시간에 왜 남의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내 아내와 우리 가족의 인생에는 더 이상 발도 들이지 마라. 다시는 이 이름 꺼내지도 말고 이 지역에서 네가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우리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면 네가 뭘 상상하든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거다. 남편의 강력한 경고에 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전화를 부랴부랴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 남편이 얼마나 초조하고 당황했을지 그 표정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남편은 제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다시는 그놈이 네 인생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까. 저는 남편의 단호함과 보호하려는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를 미화하며 저에게 다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곳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그 후로 전 남편에게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저와 제 삶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남편이 그를 완전히 차단할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저는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좁고 사람의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얽히게 될지 모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남편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 일은 절대 모릅니다.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훗날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줄 모르기에 함부로 타인을 상처 주거나 얕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끝까지 구질구질했던 한 사람의 잔혹한 실패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